연방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개인사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람다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격리 면제 제외 유행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등에선 람다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외 국가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욕주에서 강제 퇴거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수백만 명의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퇴거 유예 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선 2천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입원했고 대부분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는 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5시간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 경찰차 수십 대가 출동합니다. 한 곳에선 폭발물 처리용 장갑 트럭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5분쯤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의회 도서관 앞으로 몰고 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We responded to a disturbance call. The driver of the truck told the responding officer on the scene that he had a bomb and what the officer said appeared to be a detonator in the man's hand. 현장엔 연방수사국까지 투입되면서 5시간이나 대치가 이어졌고 남성은 결국 투항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49살 플로이드 레이 로즈베리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We're in the process of obtaining search warrants so that we can conduct searches of the residence and property. We're looking for potential explosive devices or any type of explosive materials.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로즈베리는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끔 자택마당에서 폭발물 장치를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로즈베리는 최근 어머니가 숨지는 등 개인사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사당 인근 도서관과 일부 하원 사무실, 연방 대법원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의회는 현재 하계 휴원 중으로 대부분 의원은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백신 접종을 끝내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로저 위커와 앵거스 킹 그리고 존 히컨루퍼 연방 상원의원은 오늘 자신들이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돌파 감염자에 해당되며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의원은 64명으로 조사됐고 지난 17일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노 마스크 실내 행사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람다 변이 전파에 촉각을 세우면서 9월부터 적용할 격리 면제 제외 유행국을 새로 지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준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격리 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람다 변이 유행 국가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9월 변이 유행 국가는 한국 시각으로 20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오고 있는데 변이 유행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정부는 매달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 람다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를 9월 변이 유행 국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2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최초로 람다 변이가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825건의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한국의 9월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브루클린에서 강제 퇴거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퇴거 유예 기간 연장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You are ordered to leave the roadway and utilize the available sidewalk. If you do so voluntarily, no charges will be placed against you. 오늘 오전 11시 뉴욕 브루클린 다운타운에서 퇴거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운동가와 정치인 17명이 체포됐습니다. 캐드먼 플라자 공원부터 시작된 시위 행렬로 인해 길거리가 봉쇄되자 경찰이 조치에 나선 겁니다. As of today, less than 5% of the money allocated to this program has been given out. How can the legislator allow evictions to restart when so little money has gotten into people's hands? Here we are waiting again. Why is this not a priority? 시위대는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최소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퇴거가 시행된다면 지역 내 확산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Ripping someone from their home is one of the most violent things you can do. Why don't you do the right damn thing and listen to your voters, listen to your constituents, and extend this moratorium, cancel the rent, so we can move forward like New Yorkers are supposed to do right now.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금지법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지만 뉴욕주 의회는 2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주의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일부 퇴거 조치가 재개될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커버시티 통합교육구가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커버시티 통합교육구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교사와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2세 이상 모든 학생의 접종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구 가운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교육구는 커버시티가 처음이며 자격이 되는 모든 학생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컬버시티 교육구는 오늘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와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아직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어린이 입원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현재 2천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입원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중환자실에 있고 4살 미만의 어린이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월 10만 명당 0.31명이었던 어린이 입원율은 최근 몇 주 사이에 10만 명당 0.4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확산세가 심각한 텍사스주에서 196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 12월보다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인 텍사스 어린이 병원은 이번 달에만 매일 200여 명의 어린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6%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증장애 학생들의 학자금을 전면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58억 달러가 자동으로 탕감되며 졸업생 3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중증 영구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탕감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대상자들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탕감 절차를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백 명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레이크 엘시노어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엘시노어 고등학교에서 2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학생 300여 명에 대해 10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재학생 가운데 20%에 해당됩니다. 레이크 엘시노어 통합교육부 내 7개 학교에서 모두 500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교육부 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감염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리제네론에 따르면 지난주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공급한 코로나19 치료제는 13만 5천 회분 분량으로 한 달 사이 무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제네론 측은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지난 6월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5%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30%로 치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연방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한 일부 남부주에서는 치료제 처방이 의사 진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5살 아이를 찜통차에 2시간 동안 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잭슨빌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 여성이 5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는 없었고 잠시 후 옆문으로 들어온 아이는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숨을 몰아쉬며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90도의 무더운 날씨에 시동이 꺼진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2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차량 창문과 뒷문을 확인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장은 아동 방임죄로 기소됐으며 차 안에 갇혔던 5살 아이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거리 자동차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15세 미만의 어린이 38명이 찜통 차 안에 방치돼 숨지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올해 현재까지 1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미국 등 외부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고 아프간을 떠나는 사람들의 안전한 출국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겉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실제 안에서는 공포 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탈레반이 20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을 향해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자신들은 어떤 나라에도 적대적이지 않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운동을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외국인들과 아프간인의 안전한 출국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모습과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는 비공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서방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벌자 명단까지 작성해 집집마다 돌며 자수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 정보기관 직원 등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기를 꺼내든 시위대를 향해선 이틀째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만 총에 맞아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으로 쏘는가 하면 어린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을 수 있겠냐는 우려에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부도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며 아프간 철수와 연결짓는 시각에 반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 혼란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며 철수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No mistakes? No, I don't think it could have been handled in a way that we're going to go back in hindsight and look. There's a way to have gotten out without chaos ensuing. 이렇게 아프간에서 철수한 걸 두고 동맹국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은 대만,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내전 상태의 기초에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와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대응하도록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해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의 특수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은 아프간과 다르며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을 믿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도 한국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어 아프간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Our focus will continue to be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which will work to advanc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미국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어긋나게 비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이 아니라 동맹 중시를 외교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거론은 지나쳤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위로를 보내자 황 내정자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친일 공세를 사과하라며 황교익 씨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들은 이낙연 전 대표. 이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황 씨의 과거 일본 음식 평가를 거론하며 오사카 관광공사가 어울린다고 비난한 측근들의 발언을 사실상 대신 사과한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황교익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대신 위로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황 씨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가 전해지자 자신도 짐승, 정치 생명 같은 표현을 쓴 건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에 감사하다,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황 씨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수습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이유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행보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하청기업이나 납품회사 같은 중소기업에 단체 결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올해 안에 하자고 당 지도부에게 건의하자며 경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자 간 1대1 토론회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이며 기본소득만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후보들이 동의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정리 발언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역선택 공방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저거 곧 정리될 거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했지만 대신 하태경 후보가 또 가세해 원희룡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강조하고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딱하다라고 한 게 잘못을 인정한 걸로 이해하는 거는 이성적 사고는 아니잖아요. 후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원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당권을 제안받고 폭로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가장 비판해온 건 자신이라며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협조해야 하는 위치로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 우려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한편에선 이른바 역선택 논쟁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 측은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역선택이 보였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왜곡된 민심이라면은 그 경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역선택 주장이 비과학적인 데다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들의 중도 확장성이 증명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6일 선관위가 출범하면 다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일본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못한 산모가 결국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기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겁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17일 도쿄 인근 지바현 가시와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 중이던 30대 임산부가 하혈이 계속돼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없었고 결국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8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는 응급처치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この妊婦の方も含めてですね、入院をするべき方がなかなか入院できないという状況はですね、我々としても重く受け止めています。 앞서 지바에선 입원을 요청한 60대가 닷새를 기다리다 집에서 숨졌고 지난 12일엔 도쿄에서도 입원을 못한 40대 여성이 갑작스런 증세 악화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자택 요양자는 지난 11일 기준 7만 4천여 명, 매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47개 광역단체 중 40곳이 감염 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 감염 폭발 상황입니다. 통계상으론 병실의 70-80%가 차 있는데 실제로는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입원할 수 없고 집에서 갑자기 악화되면 손을 쓸 수 없는 사실상 의료 붕괴 상황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도쿄도 등 지자체들은 비어있는 호텔 등을 이용해 산소 스테이션을 서둘러 만들고 있습니다. 자택 요양 중 호흡 곤란 상태가 된 확진자들이 입원하지 못할 경우 임시로 산소 호흡기를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의 90% 이상이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추정되고 있어 확산세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간 아프간에서는 가족들이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불 공항 진입이 막힌 가족들이 아기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부모는 아이만이라도 공항 안으로 들여보내려 필사적인 모습인데요.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이 끝없이 몰려들자 탈레반은 이들을 해산하려 공중에 총을 쏘면서 접근을 차단했고 부모들은 아이만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생이별을 택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외신들은 당시 상황이 생지옥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내 현지 지원 인력 철수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군은 지난 18일 수송기로 아프간 현지인 230여 명을 로마로 수송했는데요. 넘어오는 이들은 대부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이 서방에 협력한 전력을 문제 삼아 보복 처형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아프간에서는 이탈리아의 외교, 군사 업무를 측면 지원한 현지인과 인권 활동가들이 포함됐고요. 현지 시간 19일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법을 모색할 G20 특별회의 소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에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티의 수도의 한 병원에서 이틀 사이 의사 2명이 납치됐는데 두 사건 모두 납치범들이 의사 가족들에게 접촉해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IT 병원들은 일반 환자와 지진 부상자들이 몰려들어 의료 인력과 장비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나라 전체가 재난 상황인데도 범죄 조직들이 몸값을 노린 납치를 계속해 치안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열린 야외 댄스 파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메차노 호수 인근 평원에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버려진 창고나 천막 시설에서 춤을 추는 일명 레이브 파티가 열렸는데요. 10,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는 과정에서 한 청년이 호수에 빠져 숨지고 여러 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티가 진행된 지 수일이 지나고서야 출동한 경찰은 뒤늦게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지만 현지에서는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매년 기발한 졸업사진으로 눈길을 끌었던 경기 의정부고 3학년 학생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졸업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도 재치 만점 의정부고 졸업사진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환호로 화제가 됐던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암호화폐 도지코인 강아지와 함께 포즈를 취한 일론 머스크까지 매년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경기도 의정부고의 코스프레 졸업사진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애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한 학생도 보이고요. 배달 전문 업체의 캐릭터를 따라한 점도 기발하죠. 장르를 불문한 깨알 같은 패러디로 세태를 반영한 분장이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반응인데요. 2009년부터 주목을 받은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은 당시 일부 학생들이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해 이슈가 다 담긴다는 의정부고 졸업사진은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작품으로 누리꾼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후 수도 카불에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아프간 여성들의 외침입니다. 얼굴을 드러낸 채 히잡을 쓴 4명의 여성이 종이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레반을 향해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공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옆에는 총을 든 탈레반 대원들이 감시하듯 서성대는데요. 당시 시위에 나선 여성들은 어떤 힘도 여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와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며 한 중동 매체 기자는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여러 차례의 성명에서 이슬람 율법에 부합할 경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탈레반은 집과 호텔 등의 불시에 찾아가 검사를 하거나 집마다 방문해 조직원들과 결혼시킬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프랑스 24일 보도도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한 관광 명소가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자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이 사라지자 동물이 찾아왔다. 남미의 사자라고도 불리는 제규어가 새들과 함께 물가에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포식자가 옆에 있는데도 새들에겐 경계심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 놀라운 순간은 일본계 한 사진가가 코로나19로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출사에 나섰다가 포착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에 공원을 둘러보다가 동물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을 향해 무작정 셔터를 눌렀고요. 집으로 돌아가 사진을 정리하던 중 사람이 사라진 야생에서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를 확인한 겁니다. 실제 관람객이 제한된 이구아수 폭포 주변에선 야생동물의 출몰이 늘고 있다는데요. 해당 작품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사라지니 동물의 왕국이 된 야생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건물 외벽을 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후변화 막아야죠. 23층 오른 등반갑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건물을 기어 오르는 남성. 2년 전 영국에서 가장 높은 87층 건물에 올랐다가 체포된 자유등반가 킹 조지 톰슨인데요. 지난 12일 영국 런던의 23층 건물 꼭대기를 단 10분 만에 정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불과 사흘 전에도 런던에 있는 36층짜리 타워를 가뿐하게 올랐다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그가 오른 건물들은 지난달 말 홍수로 인근 기차역이 침수돼 폐쇄됐던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맨손 건물 등반에 도전했다는데요. 앞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또 다른 건물을 등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이 희귀 알비노 악어 인공부화에 2년 연속 성공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 100마리 알비노 악어 인공부화. 미국 플로리다주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온몸이 하얀 새끼악어 알비노 2마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동물원이 2017년 5월 들여온 알비노 악어 한 쌍이 낳은 알을 인공부화한 겁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알비노 악어 새끼 4마리를 얻는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인공부화에 성공해 경사가 났는데요. 알비노 악어는 피부가 하얘서 쉽게 눈에 띄고 또 햇볕에 직접 노출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어서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사육사들은 부화 후 생존율이 10% 미만인 새끼 악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악어 알의 껍데기를 조심스레 벗기면서 부화를 도왔는데요. 알비노 악어는 전 세계에서 단 100마리에 불과할 만큼 희귀종인데 동물원 측은 먼저 태어난 알비노 4마리와 함께 6개월 정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주의 한 대형마트 선반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뱀을 장보러 온 손님이 잡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찔한 마트 출몰, 임자 만난 3m 비단뱀입니다. 지난 17일 호주 시드니의 한 대형마트, 각종 향신료들 사이에서 몸을 길게 빼고 혀를 내름거리는 비단뱀이 발견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인근 주민 헬라이나 알타드 씨를 쳐다보고 있었던 건데요. 길이 3m 거대한 뱀과의 거리는 불과 20cm. 느리게 움직이는 뱀의 습성 탓에 눈에 띄지 않고 있다가 헬라이나 씨를 마주한 겁니다. 아찔했던 상황이었지만 과거 자원봉사 활동으로 뱀을 잡아본 경험이 많았던 헬라이나 씨는 곧장 집에서 구조장비를 가져와 단숨에 잡았다는데요. 구조된 뱀은 인근 숲에 풀어졌고 헬라이나 씨는 대부분 사람은 기절했을 텐데 뱀 경험이 있는 내가 발견해 다행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